집세가 너무 비싸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걱정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우리 집 지붕에서 비가 새는데 고칠 돈이 없어서 이런 고민은 어떠신가요? 지금 전국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런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65세만 되면 정부에서 월세 12만 원에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고 심지어 낡은 집 고치는 비용까지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52.3%가 주거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분은 10명 중 3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다행히도 최근 국가와 지자체에서 시니어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즉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택개보수 지원, 그리고 지역별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쑥쑥 자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첫 번째는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공사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시니어분들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나 고령 부부 가구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은 일반 전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추고 월 임대료도 시중 시세의 30에서 40% 수준으로 매우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72세 김명자 할머니는 2024년 LH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매입임대는 300만 원 정도만 내고 월세도 12만 원밖에 안 돼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택들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집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엘리베이터와 안전 손잡이, 경사로 같은 편의 시설이 함께 설치돼 있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생활이 한결 편리합니다. 또한 일부 단지는 공동식당과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운영해 고립감을 줄이고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역별 고령자 입주자 우선 배정 비율이 조정되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평소 생활하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배려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청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모집 공고가 뜨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청약센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15만 호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시니어 주거 안정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개보수 지원 제도입니다. 집이 오래돼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을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 보수해주는 사업인데요. 특히 저소득층 시니어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안전성 확보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위험하다면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교체해주고 계단이나 복도에 안전 손잡이 설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경사로 설치 같은 공사가 진행됩니다. 서울시의 안심집수리 보조 사업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주거 취약 가구로 분류하여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수리를 통해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청북도 제천시에 사는 한 70대 어르신은 지자체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오래된 집의 보일러 교체와 창문, 단열 보강을 받으면서 겨울철 난방비가 월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절반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보수 지원은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생활 안정과 에너지 전략까지 이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개보수를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평균 25에서 30%의 난방비 전략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단열재 교체와 창호 개선만으로도 연간 50만 원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슬레이트 지붕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는 건강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비가 새거나 단열 효과가 떨어져 생활에 큰 불편을 줍니다. 제천시의 경우 2025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에서 주택 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 원, 지붕 개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 복지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개보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이 확정됩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약 2만 5천 가구가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받았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농어촌 고령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정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별로 운영되는 맞춤형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어르신들의 실제 필요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를 살펴보면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사와 연계한 돌봄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서울시 주거복지과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입주자의 90% 이상이 생활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원주택 제도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 취약자에게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의료 등의 서비스까지 더해 한 차원 더 높인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더욱 실질적입니다. 노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화장실 개조, 도배, 장판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총 1만 2천여 가구가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시니어 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독거 고령자를 위한 응급호출 시스템과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를 결합한 스마트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복지건강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독거 고령자의 응급상황 대응 시간이 평균 40% 단축됐다고 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특화 사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라남도는 농어촌 고령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오래된 농가를 중심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보수 지원과 함께 난방 개선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눈비 피해 예방 지붕 보강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태풍 대비 주택 보강 공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시행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예산과 특성에 맞게 운영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고 전화 한 통으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지자체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제도의 공통점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으로 혜택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절차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먼저 주민센터나 LH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소득 재산 확인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 다음 현장 조사 및 심사를 거쳐 결과 통보를 받고 지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시기가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연일 2회 모집하는데 모집 기간이 지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서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고 공고가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고령자 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이 3.2대 1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혹은 80% 이하 등 사업마다 기준이 다르니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지원 제도들이 어르신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거주하는 76세 박상호님은 2023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통해 40년 된 집의 지붕을 완전히 새로 꾸몄습니다. 비가 오면 바가지로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며 정부에서 7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69세 김명희님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에서 관리비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적당한 크기의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시니어 주거 지원 제도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주거 지원을 받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85%가 생활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답했으며 78%가 건강 상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응급 상황 발생률이 30%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장 바라는 건 내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시니어 주거 지원 제도는 바로 그 소박하면서도 간절한 바람을 지켜주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공공임대주택부터 주택개보수, 지역 맞춤형 사업까지 생각보다 많은 지원 제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혹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집 걱정 덜고 마음 놓고 살아가는 일상.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노후의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